안녕하세요. 육아 멘토 이지은 코치입니다.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 이 놓아버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은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제 마음을 치유해 나가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책이거든요. 이 책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집착을 놓으면서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어떤 의식 수준에 머물게 되는지, 그리고 평안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어떤 점을 도달할 수 있는지,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기 쉽게 이제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놓아버림이란 것은 이제 내 안에 집착,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내 마음속 안에 집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제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,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. 일단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나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나,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, 이런 거를 이제 자각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감정을 겪는 건데, 그 감정을 겪어서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이 내 몸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내 안을 비우는, 그런 감정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, 그것을 하기 이전에 어떤 저항이 올라오냐면,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라는 저항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열의 9은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, 두려워해서는 안 돼, 분노하면 안 돼, 이런 그런 감정 자체를 억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것부터 해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작업을 정말 오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까지 오는데도 1년, 2년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일단 내가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아, 분노를 느껴도 괜찮아가 되고 나면, 그때는 이제 내 집착에 따른 분노, 집착에 따른 두려움을 깊이 느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면서 그 감정 에너지 자체를 방출해내서 내 밖으로 꺼내는데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작업이 모두 다 끝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집착이 사라지면서, 감정과 함께 집착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집착과 그런 것들이, 감정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 막 뭉쳐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벗겨 나가야겠지만, 여하튼간 그렇게 놓아버리면서 차근차근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는 그 문제에 내 걸려있는 집착이나 나의 감정 에너지를 만나는 걸 계속 저항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를 보내주지 못하는 그 내 마음,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떠났다, 그래서 상실을 깊이 느끼고 그 슬픔을 느껴서 그 에너지를 충분히 다 꺼내서 흘려보내야지 내 안에 이렇게 비움이 생기면서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었던 그런 애착, 그런 뭔가 집착이 놓아지면서 이제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데, 결국 그것을 계속 느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만, 나를 떠난 그 남자만 생각하면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. 보내주질 못한 거죠. 그 남자는 떠났지만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놓아버림을 하면 그 평온을 찾게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제 제대로 놓아버렸을 때는 극심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다 느끼고 통과하고 나서는
굉장히 평온하고 행복감, 어떤 그런 고향감,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후련한 느낌을 느끼면서 평온을 찾게 되거든요. 만약 고통이 지속된다면 놓아진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놓아버림과 포기를 되게 구분하는 걸 힘들어하세요. 그래서 저 정말 놨어요. 놓아버렸습니다. 저 진짜 포기했어요. 이러면서 놓아버린과 포기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데, 여기 책에서도 놓아버림과 포기를 혼용해서 쓰거든요. 그런데 놓아버림과 그냥 그걸 회피하고 버리는 것, 그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놓아버림과 포기를 조금 다르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, 단어를 이를테면 놓아버림과 포기는 어떻게 다르냐면, 놓아버림은 그 집착,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결핍 에너지,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그 집착을 놓는 게 놓아버림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떠났다고 하면 그 남자친구를 내가 갖고 싶은 집착을 놓는 거지, 그 남자친구 자체를 버리는 게 놓아버림은 아니거든요.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. 만약에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. 내 생각보다 못해. 그래서 놓는다고 놨는데 마지막에 어떤 학원 하나만큼은 내가 너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제발 이거 하나만 다녀줬으면.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아. 근데 이 학원 하나만 다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다니기 싫대요.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러십니다. 나는 이제 얘를 놨어. 그래, 네 맘대로 해. 너 공부하든지 말든지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. 너 멋대로 살고, 너 그냥 꼴찌로 살아. 꼴찌로 살고, 그리고 너 나한테 뭐 도와달라 소리도 하지 말고, 너는 20살만 되면 독립해서 나가. 이제 난 너 신경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질 거야.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건 놓아버림이냐 포기냐? 이거는 놓아버림이 아닙니다. 왜 놓아버림이 아니냐면,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 집착은 전혀 놓아지지 않은 거예요. 이 아이를 차갑게 대하고 버림으로써, 놓아버림이 아니라 그냥 버림으로써 이 대상, 집착이 아닌 어떤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대상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버림으로써 결국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얘를 벌주면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라는 은근한 아직도 그 집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나 그럼 그 학원 다닐게, 나 버리지 마, 이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강한 집착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. 내가 이 대상을 버려서라도 집착은 놓지 못해. 내가 너를 버리면 버렸지 내 집착은 안 놓을 거야.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 있다고 해볼게요. 이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요. 밖에서만 너무 바빠.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. 그래서 나 이제 얘 놨어요. 우리 남편 놨어요. 이제 이 남편 밖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야. 나는 얘가 집에 들어오면 아는 척도 안 할 거야. 그럼 뭐예요?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대상은 버렸어. 근데 사랑받고 싶은, 관심받고 싶은 이 집착은 아직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엔 뭐예요? 내가 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해서 결국엔 얘가 정신 차리고 혼쭐 나가지고 벌 받고 뉘우치고 나한테 와서 이 집착을 해결해 주길, 이 집착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. 마음속 깊은 곳에는.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겉으로는 버렸다고 하지만 이 대상을 버린 거지 집착을 버린 건 아니다.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내가 성폭력을 당했어요. 성추행을 당했어요. 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나는. 근데 이 더러워진 내가 너무 싫어. 그래서 나를 버려요. 나를 버리고 그냥 막 살아요. 그러면 이거는 놓아버림이에요? 이건 놓아버림이 아니에요. 사실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순결에 대한 집착을 엄청 잡고 있는 거예요. 순결이 너무 중요해. 그래서 더러워진 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상을 버린다는 게 꼭 타인인 건 아니에요. 이 대상엔 나도 들어가요.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집착의 대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. 가난한 나도 버려.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가난한 나를 버려버려요.
가난한 나는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놓아버림과 포기, 즉 버림이에요. 버림. 놓아버림과 버림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있잖아요. 그 대상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게 있어. 나의 집착이 있어. 이를테면 마지막으로 그 학원 하나를 안 다녀주는 그 아이 내가 정말 수용하지 못하는 내 이 집착,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, 뭔가 좀 그래도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조금 열심히 해서 조금 유능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집착의 반대면, 내가 너무너무 싫은 모습, 이 집착이라는 건 이 집착의 반대면이 있는 거잖아요. 지금 가정의 소홀해, 밖에만 나돌아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. 그럼 이 집착의 반대면은 소홀한 남편, 아이는 공부 못한 아이, 뭐 하나 유능한 것이 없는 아이, 바보 같은 아이. 남편은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 무관심한,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. 이런 대상을 두고 이 대상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지,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못나고, 네가 아무리 바보 같고, 네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, 정말 무능의 끝판왕, 무능의 그런 아이콘이 된다 해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니까,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 하면서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다면, 사랑해 하고 안아줄 수 있다면, 그러면 집착을 놓은 겁니다. 집착을 놓으면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져요.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유능한 면, 요만큼이라도 유능한 면이 있었으면 하는 그것이 있던 없던, 나한테 관심이 있건 없건, 나한테 에너지와 시간을 쓰던 안 쓰던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대상이 밉지 않고 이제 그 대상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우리가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.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. 내가 진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. 그런 최고 꼴찌 무능한 내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라 그랬잖아요. 내가 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한다, 수용하고 이렇게 내 안으로 탁 수용할 수 있을 때 정말 놓아버린 건데, 이걸 하라고 하면 굉장한 감정적인 부정성이 막 올라올 겁니다. 상상만 해도. 왜냐면 놓지 않았기 때문에.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놓은 게 아니고 버린 거기 때문에, 대상을 버린 거기 때문에, 집착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놓지 못했다는 걸 아주 격렬하게 느낄 거예요. 감정이 막 올라올 거예요.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,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. 그런데 이걸 느껴서 통과하는 게 놓아버림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직 놓지 못했구나, 하려니까 너무 싫어, 너무 저항이 올라와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어떤 느껴지는 그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. 그리고 그것을 다 느끼고 통과해 보세요. 그 부정성이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. 왜냐면 놓아버려야 될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한번 통과해 보셔라. 남편으로 예를 든다면, 나에게 관심 없는, 밖에만 나돌아다니느라 바쁜 그 남자, 회사 일에만 관심 있는 그 남자, 이 내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, 그걸 상상하면서 올라오는 감정 에너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놓아버리고 나면 이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,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집니다. 일단 얘가 어떻든 간 이 집착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이 어떻든 간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.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. 그래서 나에게 평온이 찾아오고,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눌렸던 창조성과 자발성이 나온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얘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. 그러면 이 괴로운 감정 때문에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지를 못해요. 화가 나서 공부를 못 가르쳐요. 무서워서 공부를 못 가르쳐요. 그래서 이 집착 자체가 부정성을 되게 많이 끌고 오거든요. 근데 이 집착을 놔버리면 이제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돼요. 왜냐면 풀면 좋고 못 풀어도 상관없고 그냥 기분 좋게 하게 되는 거예요. 욕심을 안 내고 하루에 한 문제라도 기분 좋게 풀고, 아니면 말고,
이런 식으로 다가가니까 이제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요. 그럼 저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볼까? 에이, 아니면 말고. 안 되면 말지 뭐. 이런 식으로 너무 가벼워지니까. 그럼 애도 어떻게 돼요? 애도 가벼워집니다. 엄마가 그렇게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아주 무섭게 달려들지 않네? 엄마가 그냥 괜찮네?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. 부인이 너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를 하고 있으면 부담감이 생겨서 줄 것도 주기가 싫습니다. 근데 이 여자가 괜찮아요, 아무렇지도 않아, 그러면 편안하게 나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부담 없어지고. 어떤 사람이 계속 나한테 뭘 쫓아다니면서 뭘 달라달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도망가고 싶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놓아버림을 하고 나면 당신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있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. 그래서 삶이 평안해지고 되게 좋아진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놓아버림 이 책에서 특히나 이제 어떻게 놓아버리는지, 그리고 놓아버림과 포기, 그러니까 버리는 것, 대상을 버리는 것, 놓아버림, 집착을 놓는 것과 대상을 버리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감정 에너지를 풀어내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놓아버림과 포기를 헷갈리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, 그리고 이 책은 이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말 많고요. 진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다, 마음을 내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신다, 심리 성장을 하고 계신다, 고통스러워서 길을 찾고 계신다 하고 계실 때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. 그러면 오늘은 놓아버림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행복한 삶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.